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실천하느냐이다. 당신이 할 수 있거나 꿈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시작하라. 대담하다는 것엔 천재성과 마술과 힘이 담겨 있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반에 맞춰놓은 알람 소리를 듣고 더 자고 싶은 나를 이겨 일어나는 것, 새벽에 이불 속에 더 있고 싶은 나를 이겨 새벽 운동을 하러 가는 것 등 기존의 나의 습관을 이기고 내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잘 안 될까요? 왜 항상 계획을 세우면 약속이나 한 듯 작심삼일 안에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게으른 이유와 게으름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이유를 뇌과학적 측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뇌에는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갈등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뇌파 검사 결과에 의하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러한 본능을 피해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 대뇌피질에서 여분의 에너지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뇌는 편함을 추구할지 아니면 몸을 움직일지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될 때 본능적으로 무언가 활발하게 활동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뇌 회로에 새겨 있어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피어스 스틸은 저서 결심의 재발견에서 늑장은 인간의 뇌 구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과 감정을 좌우하는 뇌 변형계가 의지와 인내심을 발휘하는 전두엽 피질보다 더 먼저 진화됐다고 합니다. 변형계가 관장하는 영역은 지금 이 순간과 구체적인 상황이고 반면 가장 최근에 진화된 전두엽 피질은 의사를 결정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동시에 아주 느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먼 미래의 목표를 추구하는 전두엽 피질이 변형계의 욕망에 밀리게 되면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간의 본성인 게으름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까요? 게으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게으름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게으른 생활은 의심과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끼게 한다. 배우 정려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에 빠졌을 때 공포가 뭔지 알기 때문에 뭘 계속해야 하는 스타일이다. 또 미국의 작가이자 전설적인 세일즈맨 데일 카네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집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간은 흔히 빅5로 불리는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5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중 게으른 사람들은 성실성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고 신경성 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하는데 신경성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는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긴장을 하게 되며 집중을 잘 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빈둥거리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지요. 또 독일 보험루르 대학교의 한 생물심리학 교수 연구팀은 일을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감정과 동기를 관장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가 보통 사람들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편도체란 대뇌 변형계에 존재하는 아몬드 모양의 뇌 부위로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에 대한 학습 및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생존 본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변화를 시도할 때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활성화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되어 어떤 행동이 가져올지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에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행동을 주저하고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은 편도체의 흥분을 억제해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꾸준히 해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편도체의 흥분을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언어, 정보를 뇌에 지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즉, 긍정 선언문을 말하면서 의식이 무의식이 될 때까지 좋은 말을 해주면 우리 뇌는 자신이 한 말이라도 남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게을러질 때, 나태해질 때, 동기부여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며 마음을 잡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뇌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편도체의 흥분을 억제해 걱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걱정이 앞선다면, 그래서 자꾸 일을 미루게 된다면 내가 나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행동을 하지 않아서야.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닐 거야. 한번 해보자. 난 할 수 있어. 등 긍정적인 말을 나에게 끊임없이 해준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져 좀 더 쉽게 계획한 일들을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게으름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게으름은 더욱 우리의 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뇌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염증과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생긴 염증과 노폐물은 몸의 움직임과 수면을 통해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온종일 집에 누워만 있고 있다면 배출되어야 할 뇌의 염증들과 노폐물들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으른 생활이 지속될수록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어 사고력과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피로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방금 공부한 건데 바로 까먹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자꾸 머리가 멍해서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정신이 맑지 않고 기억력 감퇴, 문장 이해력 등 문장을 읽기 힘들어지고 불안 증세가 보이는 것 모두가 브레인 포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게으름은 우리의 뇌에 노폐물을 쌓이게 해 의지력뿐만이 아니라 기억력, 사고력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의 뇌가 게으른 것을 좋아하고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다 건강한 삶,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게으름이 몸에 뱄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곧 게으름 피우는 패턴이 뇌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뇌에 이미 형성된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바꾼다는 것인데요. 이미 형성된 것을 바꾸려면 매일 반복된 행동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을 내어 운동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정도의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가 건강해지고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면, 변화하고 싶다면 네 이불부터 개라. 방 정리부터 해라.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모든 습관은 작은 성공을 많이 맛봐야 더 어려운 것을 해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을 조금이라도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각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현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의 생성이나 성장을 돕고 20분에서 30분 이상의 운동이나 연속되는 움직임들은 엔도카나비노이드와 엔돌핀이라는 염증 억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특히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염증 억제 역할은 우리 뇌의 염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면역력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것, 운동 자체만으로도 뇌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게 하죠. 그러니 꼭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여 게으름에서 벗어나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게으른 이유와 게으름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게으름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이미 내 몸에, 내 뇌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한 번에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따라서 조금씩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했어. 내일부터 운동을 3시간씩 해보자. 대신 일어나서 스트레칭부터 해보기. 그래, 방 청소를 계속 미뤘어. 청소 싹 하고 내일부턴 매일 정리정돈하며 깨끗한 방을 유지할 거야. 보단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부터 하기, 환기시키기 등 정말 쉬운 단 하나의 습관과 루틴을 만들어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성공의 경험이 쌓여 더 어려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그릿그릿TV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